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구에 그 한동훈 이어서 이재명의 대리인 하정우 두 사람이 지금 합류했습니다. 즉 부산 북갑은 6.3 선거 전체 판에 그 흐름을 가를 가장 전략적 요충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뜨거운 지역이 됐는데요. 우선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하정우 수석의 민주당 영입식 장면 한번 보시죠.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어머니,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말투가 유심히 그 눈에 귀에 들어왔는데요. 어머니, 행님, 뭐 이렇게 나갑니다. 사투리가 세죠. 토착 사투리. 1977년생 하정우 그리고 1973년생 한동훈 이 두 사람의 한판 승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국 정치 구도를 지배한 선거가 됐어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동남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말은 사실은 기자들이 말을 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역을 선택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동남풍이라는 말을 자신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북갑, 그다음에 부산시장, 울산, 그다음 경남 이런 걸 묶는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동남풍은 적벽대전에서 화공을 할 때 필요했죠. 제갈량이 만들어낸 바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을 안고 오나라 장수 황계가 황계. 불을 붙인 배를 몰고 가서 연황계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꽁꽁 묶여 있었던 조조 함대로 그냥 돌진을 해서 불바다로 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옛날에 뜻인데, 읽었던 네. 삼국지 얘기 서로서로 기억나네요. 네. 부산에서 동남풍이 만들어지면 이게 대구, 경북,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거판 전체가 재밌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더구만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네. 그리고 국힘 누구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장동혁의 아바타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타쌍피로 양쪽을 다 같이 치겠다. 일타쌍피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구를 쳐야 극자도 같이 약화된다. 아, 그래야 중간지대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판을 만들겠다는 상당히 근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데 놀랍게도 언론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현지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부산일보 기자가 쓴 짧은 칼럼을 봤는데 부산 사람 입장에서 썼는데 네.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노무현 이후에 이렇게 팬덤이 강한 정치인을 처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타지에서 온 사람이 부산에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하정우 수석이 그동안 말했었던 이 대통령의 지침이 없었다면 난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말을 그동안 했던 걸 딱 끄집어냈어요. 예. 이에 대해서 SNS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 내용을 볼까요? 예, 저기 보면 하정우 수석은 X, 대통령이 쓰는 SNS X에 나는 출마 지시를 받지 않았다. 내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나가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썼고요. 한동훈 대표는 또 그걸 바로 맞받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불법 선거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해가지고 아주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훅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작전을 했다고 봐요. 작전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대통령이 띄우고 정청래 대표도 띄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성공했잖아요. 그 앞에 성공한 게 정문호 예. 구청장을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죠? 간단하게 성공했어요. 서울에서는. 성동구청장이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요. 제일 센 사람이 됐죠. 서울시에서. 일단 성공한 겁니다. 아. 성공하고 지금 여론조사도 1차 여론조사는 선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력이라든지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거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는데 또 하정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토착민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투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친근감이 있다는 이미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3자 대결로 되면은 한동훈 대 국힘 후보 사이에 아주 격렬한 공방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하정우 후보가 참신성을 내세운다든지 그리고 기술적 배경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 경제 효과로 딱 전환시키는 그런 공약을 낸다든지 하면은 그렇고 만만치 않는 게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 한동훈이라는 그 큰 구도로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 이아의 어떤 지리멸렬 그렇죠. 자기 싸움으로 진탕질 치는 예. 그런 걸로 가느냐 이게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한 수가
마지막 한 수가 거기서 파멸로 가느냐 아니면 기사회생의 불씨를 만드느냐. 장동혁 대표의 가장 중요한 수가 이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낸다면 누굴 낸다면 낼 거냐. 누굴 낼 거냐. 이게 동남풍이 불려면은 공개적으로 한동훈 그다음에 저 박형준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개적인 연. 공개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눈치 보면서 하다가는 시간 다 흘리.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자, 적벽대전에 화공을 불러일으킬 그 동남풍. 불까 안 불까? 실제로 부나 안 부나? 이거 한번 박형준 부산시장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 본인 입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는 적과의 동침도 하는 거고 부산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핫플레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당내 이거를 분열의 계기로 삼기보다 네. 지금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와서 전재수 후보를 공격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도 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이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중앙당이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한동훈 대표의 출마로 부산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런 식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후보 안 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내야 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죠. 근데 그 부산시장 그 박 시장이 후보를 안 내야겠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또 뭐라 그랬냐면 해당 행위하는 후보도 교체해버리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완전히 공갈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공갈입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구조에서 어떤 법적 그걸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본인의 용기에 달린 거지. 그러니까 박영준 저분이 좀 신중하고 하지만은 그렇죠. 결단력을 보여준 적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보여줘요. 그 요번에 머리는 깎았어요. 그 결단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그 결단 가지고는 안 되죠. 삭발 결단력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본인도 여기서 분명하지 않으면 역공당합니다.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실패. 그걸 덮을 수 있는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부산 박 시장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되겠군요,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기야 뭐 전재수 후보가 간단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의외로 상당히 국민의힘에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딱 시작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동남풍 그 진원지가 부산인데 거기서는 그 박형준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그게 결합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면 말씀. 경기도 뭡니까 경남 후보 네. 후보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밝혔잖아요. 그죠? 그저 김두겸 울산 시장은 명백히 바뀌었어요. 무공천해야 한다. 지금 박완수 씨죠. 네. 경남 후보. 경남은 박완수 씨도.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표현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박 시장 후보가 치고 나오면은 두 사람도 따라올 거고 그럼 완전히 동남권 기지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도 지금 독립적 공천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까요? 그 동남풍 바람이 동남풍 기지가 될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결국 왼쪽으로는 이재명과 싸우고 오른쪽으로는 장동혁과 싸우는 아까 말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타쌍피입니다. 일타쌍피. 예. 지면 말짱 도루묵. 협공의 희생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역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한국의 중심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물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한국의 중심 세력이 저는 70%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유권자의 70%가 그렇죠. 중심 세력이다. 그러니까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사일런트 모조리티가 돼가지고 무시당하는데 네. 그런 사람의 그 잠재력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전략을 펴면은 여기서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략화해 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에 접근하는데 다만 이게 지역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 선거라는 데서 그런 원론과 다른 현장에서의 바닥을 기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병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리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폭격을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상전에서 지상전에서 이겨야죠. 근데 조직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쪽은 전재수 하정우 수석 쪽은 전재수 지역 조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혼자 혈혈 단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이 팬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내려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준답니다. 그 서울에서 그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원정 여성 팬들이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 쪽을 약간 비판하는 쪽에서는 현장 지역에 가봤더니 온통 서울 말씀만 들리더라 이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일일이 파고드는 그 자기들끼리 전해지는 그 바닥 그 들의 서로 얘기가 굉장히 아주 밀착돼 있다. 이 양쪽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상인들은 다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상인들 와서 물건 장사가 잘 사고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저 아가달이죠. 아가딜이라는 그 우리 그 댓글 다루신 분은 선생님, 조 선생님 말씀, 조 대표 말씀 듣고 책임 당원으로서 진짜 미치겠다 그럽니다. 아마 그 장동욱 예, 대표 예, 얘기 같은데 개인의 감정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하는데 3살 먹은 아이기도 알고 있는 얘기를 장 대표는 왜 이러는지 이분이 여자신가요? 눈물만 납니다. 이렇게 쓰네요. 아주 좀 짠하네요. 예. 근데 저는 국힘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당원들이니까 발언권이 있잖아요. 발언권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를 걸든지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장 대표에게 전화 걸기. 일종의 장 대표 그 제거 프로젝트입니까? 이런 거. 아니, 제가 아니고. 제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 거죠. 건의. 당원으로서의 의무 아닙니까? 권리이기도 하고.